유럽인들만 몰라가는 베트남의 그곳입니다. 베트남 휴양지면 어디 아십니까? 다낭, 나트랑, 그 뭐 다낭, 나트랑, 호치민, 호치민, 하노이, 하롱베이. 그 정도가 여러분들의 한계입니다. 베트남의 진짜 매력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바로 판띠에시라는 곳입니다. 판띠에 가봤습니다. 정말요? 네. 무이네 알아요? 무이네? 무이네 해변? 무인에 갔었죠. 무인 해변. 아니 뭐 여행지를 몇 개 다닌 거예요 도대체? 걸어서 3개까지 했나요? 아니 진짜 많이 다녔네. 좋죠 무이네? 무인해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럽인들에게 이곳 무이네 해변이 특히 사랑받는 이유. 인도 차이나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야자숲 해변으로 손꼽히는 것은 물론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해풍과 육풍이 교차하는 지점으로 서핑과 카이트 서핑 등 세상 익사이팅한 수상 스포츠를 위한 맞춤 핫 스팟으로요. 잔잔한 파도만 이는 나트랑과는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재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무이네 해변에서 차로 30분 정도만 가면요.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바다와 사막을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2, 3km 이상 쫙 펼쳐진 흰 모래사막 언덕을 오르는 순간 과장 조금 해서요. 여기가 베트남이야? 사하라야? 싶으실 겁니다. 에이, 그 정도는 아니더라. 베트남이야? 베트남이구나 하실 거예요. 아, 베트남이구나. 저 먼 아프리카까지 가지 않아도요. 꽃청춘 젊은이들이 세상 즐겁게 타던 샌딩보드도 즐길 수 있다죠. 아하. 그리고 사막 언덕은요. 모래 빛깔에 따라서 화이트 샌드 듄, 옐로 샌드 듄으로 나뉘는데요. 특히 화이트 샌드 듄은 최고의 일출 감상 지역으로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가 가장 환상적인 일출 타이밍이고요. 이 모든 투어는 지프 트럭을 타고 사막 위를 누비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곳 모두 아직까지는 별도 입장료가 없지만요. 더 알려지면 곧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 기자 말대로 진짜 이곳이 입장료가 없어요. 그냥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곳이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다는 게 보석 같은 그 관광지라는 얘기죠. 더 소문나기 전에 가야 할 여행지 19, 7위 공개합니다. 때한탄 나라 부탄에 대한 소식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 약 2,700달러 수준에 불과한 최빈국이지만 국민 100명 중에 97명은 행복하다고 자부하는 나라입니다. 와, 비우고 내려놓고 절제미약을 찾으러 떠나는 부탄, 지금 소개드립니다. 부탄 여행을 준비하실 때에는 필요 없는 게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가이드북, 지도, 그리고 숙박 예약입니다. 그게 없이 여행 가능해 하시겠지만요. 부탄은 해외 관광객의 자유여행이 금지된 나라이기 때문인데요. 부탄 관광청 사이트에서 정부가 승인한 현지 여행사를 통해야만 여행이 가능합니다. 비성수기 기준으로 1일에 약 200달러, 한화로 24만 원 정도를 지불하면요. 호텔과 식사, 차량, 입장료, 그리고 영어가 가능한 구경 가이드까지 포함된 올 패키지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부탄은요. 국민 80%가 종교가 불교인데요. 수많은 사원 중에 꼭 들르셔야 하는 사원 추천해드리겠습니다. 탁상 사원을 가보셔야 됩니다. 해발 3,140m의 절벽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리는 사원은요. 오르는 것 자체가 엄청난 정신 수양을 할 수 있는 고행이라고 하죠. 올라가는 데 걸리는 시간만 2시간이 넘고요. 해발 2,940m에 있는 전망대를 지나면 사원을 오르는 가파른 계단 퍼레이드가 펼쳐지는데요. 그 고비를 지나서 사원에 도착하면요. 결코 어지러워서가 아닙니다. 바람 소리 따라 물소리, 독경 소리를 들으면 이미 이 세상이 아닌 천상에 올라와 있는 기분과 신비로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원에서 보행을 했다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온갖 MSG로 쩔은 내 몸을 부탄 음식으로 맑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부탄의 대표 음식인 에마다치는 채소나 버섯, 치즈를 넣어서 소량의 물을 붓고 수분이 없어질 때까지 조린 요리.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근데 대체 무슨 음식 수행이냐 싶으시다고요? 바로 이 모든 채소 쌀 등이 100% 유기농이라는 사실이죠. 아하. 그런데 이런 부탄에 없는 것. 부탄은 세계 최초의 금연 국가입니다. 외국에서 담배를 갖고 들어올 수는 있지만 관세가 무려 20%도 아닌 200%에 해당하는 세금이 붙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진정으로 몸과 마음을 비우고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는 나라. 이게 여행 아니겠습니까? 더 소문나기 전에 꼭 가야 될 여행지 19, 이제 6위로 갑니다. 태국 왕실이 선택한 로얄 아일랜드. 지금 태국이라고 하니까 뭐야 지금 어디서 남들 다 가는 태국을 들이미냐 내 말이에요.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하지만 제가 취재한 이곳은 바로 푸켓. 에이.
90km 정도 떨어진 어허. 이 사람들이 아, 노렸네, 노렸어. 리액션 안 해줬어야 돼. 그러니까. 푸켓에서 아꼈다. 90km 정도 떨어진 시밀란이라는 섬입니다. 푸켓 공항에서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카오락의 탐라무 부두로 가서요. 다시 디스코 팡팡 같은 스피드보트를 타고 1시간 정도 더 들어가면 시밀란 섬에 도착합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굳이 시밀란 섬에 가라고 제가 소개하는 이유는 바로 이 시밀란 섬이 태국 왕실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그야말로 로얄 아일랜드이기 때문이죠. 와우. 섬의 환경 보호를 위해 관광객 제한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11월부터 4월까지 1년에 딱 6개월만 섬을 개방하고요. 자연 보호를 위해서 이 섬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맨발로 돌아다녀야 한다는 방침도 만들어놨을 정도입니다. 이곳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10대 다이빙 포인트로 뽑히기도 해 이미 해외 다이버들에게는 꽤 익숙한 곳이기도 하고요. 가장 큰 메인 섬인 8번 섬에는 배처럼 생겼다고 해서 세일락이라고 부르는 바위 봉우리에 올라가 환상의 뷰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더 소문나기 전에 꼭 가야 할 여행지 19, 이번엔 3위입니다. 카사블랑카가 지금 나온다고? 야, 이거 아닌데? 모로코 따라라라라라, 카사블랑카. 제발 그 노래 볼 때 앞을 보고 좀 절 보고 하지 마시고. 네. 우리 또래는 모로코라면 카사블랑카야. 그래도 오늘은 카사블랑카보다 더 멋진 모로코의 숨은 여행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로코 매력적이죠. 아프리카의 진주 모로코, 스페인과 불과 10km 떨어져 있고요. 아프리카와 유럽의 문화를 동시에 품고 있는 나라죠. 사실 모로코는 도시마다 특색이 너무 달라서 적어도 10개 나라를 둘러본 기분이 드는 여행지라고 합니다. 먼저 모로코의 남부 사하라 사막이 별을 관찰할 수 있는 최고의 핫플레이스라는 사실 모르셨죠? 사하라 사막에서 하늘을 바라보면 별이 쏟아질 것 같다는 표현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고요. 낙타를 타고 사하라 사막을 걸어서 유목민의 전통 가옥에서 전통 음식으로 식사를 하는 낭만 가득한 여행을 즐기신 다음 사하라에서 차로 약 2시간 거리인 우카이 메덴으로 가면요. 아프리카인 모로코에서 스키장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인공눈 0%, 오직 천연 눈으로만 이루어진 이 스키장에서 의리 번쩍한 시설을 기대하면 조금 곤란합니다. 노상에서 13,000원 정도의 장비를 대여하고요. 하지만 아틀라스 산맥의 광활함과 웅장함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질주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수고로움이겠죠. 사막과 눈으로 자연을 만끽했다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블루밀리스 유적에서 문화의 향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땅에서 완전 뜬금없이 로마 유적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로마 제국이 아프리카를 속국으로 합병을 하며 지은 건축물이 도시 규모로 쫙 깔린 이곳에는요. 우리나라 온돌과 비슷한 형태의 건물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쇼핑 포인트 짚어드립니다. 미로 같은 9,000개의 골목으로 이루어진 도시 페즈는 세계 최고 기술로 만든 가죽 공예품이 특산물이고요. 또 오직 모로코에서만 생산되는 아르간 오일도 꼭 사야 되는 쇼핑 목록입니다. 주름 없기로 유명한 모로코 여성들의 피부 비결이 바로 이 아르간 오일이랍니다. 그리고 아르간 오일은 거기 가면은 나무에 염소가 매달려 있어. 에이. 정말 염소 매달려 있다니까? 에이. 염소가 그 열매를 먹으려 올라가요. 정말? 그걸 먹고 아, 염소가 나무를 타서 올라간다. 올라가서 막 그걸 먹고 배설물로 나온 씨로 만든 게 그 아르간 오일이에요. 아, 나 그건 몰랐네. 약간 그 커피 루악이랑 굉장히 비슷한 그런 예, 형태로. 예, 예. 자, 더 소문나기 전에 가야 될 여행지 19 이제 2위입니다. 아, 기자예요. 네. 아, 요거 1위 맞는데. 자, 이렇게 되면 1위와 19의 1대1 대결 되겠네요. 재밌는데 오늘. 자, 우리에게 레포츠 천국으로 알려진 호주, 시드니부터 멜버른까지 전 세계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유명한 관광지인데요. 자, 그런데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한 호주에도 아직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호주 휴양지는 남쪽이라는 편견을 깨뜨린 호주 최북단 탑엔드 도시 다윈인데요. 자, 이런 지리적 특성 때문에 호주의 수도인 캔버라보다 다른 나라 수도가 더 가까운 이 도시. 자, 이렇게 동남아시아와 가까운 지리적 특성 때문에 다윈에는 태국, 필리핀, 인도, 캄보디아 등 60개국 이상의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요. 이런 다윈을 제대로 즐기고 싶다면 꼭 방문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자, 매년 5월에서 11월은 다윈에 비가 오지 않은 건기인데요. 자, 이때 매주 목요일마다 민딜비치 선셋 마켓이 열립니다. 이 마켓은 1987년 지역 주민들이 아시아의 야시장을 제안해 만든 시장인데요. 여러 나라의 음식은 물론 악어 가죽 제품과 공예품 그리고 거리 공연까지 한 공간에서 다 즐길 수가 있습니다.
다윈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갈 곳이 또 있는데요. 매년 8월 중순부터 18일 동안 진행되는 다윈 축제. 도시 곳곳에서 퍼레이드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는데 특히 그중에서도 빈 맥주캔으로 보트를 만들어 경주하는 맥주캔 보트 대회가 큰 인기라고 하죠. 참고로 1974년 다량의 음료 소비로 인해 거리에 빈 깡통이 넘치는 모습을 본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 대회를 개최했다는데요. 자, 이제는 다윈 지역의 명물로 매년 대형 악어부터 테니스장까지 기상천외한 보트가 출전을 한다고 합니다. 시시한 여행을 싫다는 분들을 위한 오금전이는 핫플레이스도 있는데요. 바로 악어 테마파크입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인기 폭발한 체험은 바로 죽음의 케이지. 큰일 났다. 체험자들은 투명 케이지 안에서 악어가 먹이를 먹고 케이지 주위를 헤엄치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저거 보통 악어가 아닌데요. 영화 엘리게이터에 나오는 초대왕. 저 통을 부수겠는데 저 정도면? 진짜 저 체험 비용은 1인 기준 약 19만 원, 2명일 경우에는 약 14만 원으로 할인되는 5만 원 깎아주네요. 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30분간 악어의 스릴 넘치는 대면을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아크릴 케이지의 두께는 약 15.5cm라서 사나운 악어의 공격에도 끄떡없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자, 제가 소개해드릴 한정판 여행지 바로 오스트리아에 있는 그린 레이크라는 이름의 호수인데요. 자, 호수가 특별해봤자 호수지 그거 보러 오스트리아까지 가냐 싶겠지만 자, 이 호수 바로 5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딱 1년에 2달만 생겼다가 사라지는 아주 기묘한 호수입니다. 자, 어떻게 호수가 지 맘대로 생겼다 사라지느냐? 원래 이곳은 그린 레이크가 아니라 그린 파크라는 푸른 초원의 평범한 공원인데요. 봄이 되고 날이 풀리면 이 공원을 둘러싸고 있는 알프스산 정상의 빙하가 녹으면서 점차 물이 흘러들어와 공원을 덮어버리는 거죠. 자, 수위가 최고조일에는 6월에는 물의 깊이가 12m에 다다르고 그땐 공원에 있는 벤치, 꽃, 나무, 다리까지 완전히 물에 잠기게 되는데요. 야, 이거 그림이네. 저기 다리 보이죠? 어머머. 벤치 보이죠? 물 맑은 거 봐. 이 모든 것들이 그린 파크 안에 있었던 것들이 물에 잠기면서 저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물이 진짜 막다. 해저 도시 같은 느낌이겠다. 보시는 분은 빠져들죠. 네. 정말 포기한 거예요? 신비롭고 포기했죠? 아니에요. 이렇게 아름다운 호수는 7월이 되면 다시 물이 점점 줄어들어 한겨울에는 1, 2m 정도의 물만 남고 원래 공원으로 다시 변신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곳이 바로 리미티드 여행지라는 오스트리아 수도인 빈에서 자동차로 2시간 그리고 오스트리아 여행 때 많이 가시는 잘즈부르크에서 약 3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한국에는 아직까지 이곳을 다녀왔음을 인증한 분들이 10손가락 안에 꼽히는 정도 대박. 거의 간 분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하지만 얼굴책을 통해 아름답고 신비한 그린레이크의 사진을 보고 이곳을 찾는 분들이 하나 둘씩 늘고 있다고 하니까 아하. 더 많이 입소문 나기 전에 얼른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자, 만리장성 갔다 오신 분 많으시죠? 엄청 많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갔던 만리장성은 사실 만리장성이 아닙니다. 장장 6,350km에 이르는 만리장성. 우리가 만리장성이라고 하면 보통 베이징에 있는 팔달령 장성을 말하는데요. 정작 중국인들이 최고로 치는 만리장성은 따로 있다는 사실 모르셨죠? 베이징에서 자동차로 2시간 정도 달려 해발 986m 험준한 산 위에 위치한 사마대장성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만리장성 중에서도 가장 험준하고 아름답기로 유명해 중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구간이라죠. 팔달령 장성이 잘 닦은 고속도로라면 사마대장성은 아름답지만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숲길 같은 느낌입니다. 명나라 시절 지은 성벽을 손대지 않아 가장 원형에 가까운 만리장성이라는 사실, 즉 진정한 만리장성을 만끽하시려면 사마대장성에 올라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영국 타임즈에서는 전 세계 꼭 가봐야 할 25곳 중 1위, 25곳 중 1위로 이 사마대장성을 꼽았습니다. 사마대장성을 가야 하는 이유 또 하나. 여기서 만리장성 사진 중 야경 보신 분 계십니까? 사마대장성은 만리장성 중 유일하게 야경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밤 11시면 장성 위에 등에 불이 켜지는데요. 밤에 사마대장성 위를 걸으면 캄캄한 밤, 꼭 밤하늘 위를 걷는 것 같다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밤에 불 들어오는 거 말고는 사실 장성이잖아요. 이 여행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이 사마대장성에 오르기 전에 먼저 고북수진을 꼭 들려보셔야 됩니다. 이 고북수진은 호수를 중심으로 사마대장성 입구를 끼고 있는 아주 그림 같은 마을인데요. 나룻배를 타고 마을의 풍광을 즐기면서 사마대장성 입구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소문나기 전에 꼭 갈 여행지 19, 16위 공개해 주십시오.
아하. 당신만 모르는 공항 속의 히든 스팟. 세계 공항 속에 나만 알고 싶은 히든 스팟. 재밌다. 지금 본방사수하시는 분들에게만 살짝 알려드립니다. 유럽 여행 가실 때 보통 거치는 경유지가 바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스키폴 공항인데요. 지루한 대기 시간 때우기 딱 좋은 히든 스팟이 있습니다. 공항 내 네덜란드 국립미술관 레익스 미술관 분관이 있는데요. 렘브란트, 반 고흐, 베르메르 등 이름만 들어도 우와 하고 탄생이 나오는 화가의 그림, 그것도 진품을 실컷 감상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공짜로 말이죠. 베르메르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귀걸이 소녀, 진주 귀걸이라는 소녀. 네. 그 화가 페르메르. 이제 와서 약간 새침한 표정의 그 그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서야 아는 척하고 말이야. 또 독일 뮌헨 공항에 가시면 말이죠. 맥주 애호가 분들이라면 쏜살같이 달려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터미널 쪽으로 가시면 에어브로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맥주의 나라답게 공항 내 양조장이 있다는 거죠. 우와! 이곳에서 맥주를 주문하면 살아 숨쉬는 이스트를 느낄 정도의 진짜 생맥주를 맛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싱가포르의 창의공항인데요. 단 2초 만에 순간 이동이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4층 높이에서 1층까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미끄럼틀이 있습니다. 식당, 면세점 등에서 10 싱가포르 달러, 약 8,000원 정도 사용한 영수증을 보여주면 누구나 무료로 빅지미를 즐길 수 있습니다. 환승 시간이라는 게 네. 정말 할 거 없고 되게 지루해요. 네, 지루하지 않습니까? 네,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계속 이러고 있는데 이 시간을 활용해가지고 가서 뭐 미술 감상도 하고 좋다. 그죠? 미끄럼도 타고 맥주도 먹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미술 작품 관람할 시간 생각하고 좀 여유 있게 시간 그래요. 잡으셔야겠네요. 그렇게 보면 네. 그 인천공항도 에어브로이 같은 거를 좀 벤치마킹 해가지고 치맥 같은 거. 치맥에서 딱 치맥 괜찮네. 치킨에 간장, 뭐 네. 양념 종류별로 쫙 깔아놓고 우리가 한번 더 소문나기 전에 꼭 가야 될 여행지 19, 14위입니다. 아하, 미드필더. 연속으로 허리 나오네요. 네. 지금부터 저의 시크릿 일본 패키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일본을 여행한 한국인들 중 이곳을 방문한 사람은 단 1%도 안 됩니다. 바로 타카마스라는 곳인데요. 타카마스는 우리나라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우동 마니아들에게는 성지와도 같은 곳입니다. 타카마스가 속한 가가현의 옛 이름이 사누키. 이름은 들어보셨죠? 산수키 우동. 산호키 우동 유명하죠. 일본 3대 우동인 사누키 우동의 발상지입니다. 아, 정말? 자, 실제 이곳은 전봇대보다 우동집이 더 많다고 불릴 정도로 타카마스를 중심으로 900여 개의 우동집이 밀집돼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타카마스에는 택시나 버스를 타고 다양한 우동 맛집을 투어하는 우동 택시가 인기를 끌고 있고요. 우동을 직접 만들어보고 시식한 뒤 수료증까지 받을 수 있는 우동학교라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이 수료증이 있습니다. 아, 그거 수료했어요? 네, 수료했죠. 우동 만들 줄 알아요? 만들 줄 압니다. 산호키 우동을? 네. 그 족자를 쫙 펼치면 제가 우동학교 수료한 수료증. 오상진의 시크릿 일본 패키지.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타카마스에서 떠나 쾌속선을 타고 25분만 가면 있는 나오시마로 가는데요. 연간 40만 명이 넘는 여행객이 찾아오고 심지어 영국 관광 잡지 트래블러에서 꼭 가봐야 할 세계 7대 명소로 소개되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 섬은 30년 전만 해도 버려진 섬이었는데요. 1987년 베네세 그룹의 회장이 절반을 구입, 일본의 세계적 건축가 안더 타다오에게 개조 작업을 맡겼죠. 자, 이후 나오시마에는 베네세 하우스, 클로드 모네, 밀터 데 마리아, 제임스 터렐 같은 유명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지추 미술관이 세워지고 이해 프로젝트를 통해 쓰러져가는 폐가들이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탈바꿈됐는데요. 자, 이 모든 걸 자전거로 2시간 정도면 섬 한 바퀴를 돌면서 다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타카마스에서 전철을 타고 1시간 반 정도 이동하면 도착하는 마지막 코스 구라시키가 있는데요. 마치 시간을 건너 에도 시대로 돌아간 듯 아담한 구라시키 강이 잔잔하게 흐르고 그 양쪽으로 창고가 딸린 에도 시대의 전통 가옥이 쫙 펼쳐져 있는데요. 이 운하엽 창고거리를 일본 정부에서 구라시키 미관직으로 지정, 전통 그대로의 모습이 잘 보존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 기자의 시크릿 일본 패키지였습니다. 아, 좋아요.